합격을 보장하는 군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우연철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합격을 보장하는 이제 군별 지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보장이라기보다는 도움을 드리는.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서 여하튼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군별 지원 전략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다 성적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 성적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영어도 봐야 되고 반영 비율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건 많은데 네. 결국 이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군별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제일 이제 주요한 토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거를 많이는 아니고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주도 또 나오죠. 12월 7일 잠실체육관에서 저희 진학사 본사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은 좀 주요 대학 위주로 가지고 와봤지만은 이제 설명회에서는 이제 약간 대학을 넓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진학 랩에서도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라인에 공대를 희망을 하는 수험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군별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좀 시뮬레이션을 팀장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저희 가채점 하고 나서 얼마 전까지 계속 제일 많았던 질문 중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저희가 영상도 찍었지만 라인 잡아주세요라고 해서 라인을 일단 우리가 잡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뭐냐면 레인지를 잡아야 되죠. 이제 범위. 내가 어디까지 한번 상향을 할 거고 어디 이하로는 뭐 안 쓴다라기보다는 어디 이하로는 내가 조금 지원하기가 좀 그래 라고 하는 그 레인지를 이제 잡으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겟팅을 하겠죠. 근데 그럼 레인지를 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잡기 위해서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앙대, 경희대, 뭐 시립대 이 소위 얘기하는 중경외시 라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보다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군에서 상향을 좀 해야 될까요? 여기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아마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중경외시 라인이라고 한다면 외대는 일단은 그렇죠. 서울에는 없으니까 좀 빼면 그렇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가군에는 중앙대에서 선발을 하나요? 네. 하기는 하죠. 예, 하기는 하는데 가군에서는 지금 일단은 저희가 공과대학으로 좀 한정을 했어요. 공대로라고 한다면 가군에서는 중앙대 의학, 그죠? 의학이랑 안성 캠퍼스에 있는 생명공학, 그죠? 그 두 개 과만 선발을 해요. 경희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죠. 공대는 수원에 있고. 그죠.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뭐 어디를 뭐 이렇게 뭐 성적이 좀 뭐 높다 낮다의 의미, 성적이 높다 낮다의 의미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 캠퍼스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서울에서는 자연과학대학하고 그다음에 정보 디스플레이 그 두 개만 뽑으니까 그 두 개 크게 보면 그렇게만 뽑죠. 모집 단위만 뽑기 때문에 시립대는요. 공대 있어요. 그죠? 네, 시립대는 공대 있어요. 그럼 가군에서 이 라인을 좀 보려고 한다, 범위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공과대학을 쓸 거야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는 요 라인에서는 시립대 밖에 쓸 수가 없겠네요. 네. 나군을 좀 볼게요. 그럼 나군에서는 일단 중앙대 같은 경우는 뽑아요. 그죠? 예, 공과대학으로 단일 전공 이제 공과대학으로도 뽑고 뭐 산업보안 뭐 이렇게도 뽑긴 하는데 어쨌든 자연과학 계열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그다음에 공과대학 이렇게 뽑으니까 일단 공대가 있어요. 충대는. 자, 그다음에는요. 경희대는 네, 나군에 있어요. 공대가. 근데 수원에 캠퍼스가 그렇죠. 수원에 있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라고 부르는 공대는 그쪽에 다 있죠. 거기서 뽑아요. 시립대는 나군에 선발을 하지 않는 걸로.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몇 개 과를 뽑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수가 너무 적어서. 맞고요. 그럼 나군에는 어떤 의미로 요 라인, 그러니까 이 성적대 애들 중경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성적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중대밖에 없겠네요. 이게 너무 저희가 이거 너무
한정 짓고 있고 너무 이거 이렇게밖에 못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지금 중대밖에 없다고 봐야겠네요. 자, 다구는요? 다구는 뭐 중앙대나 그러니까 사실 다구는 네. 이 라인에서 뽑는 대학이 중앙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그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창의 ICT 공과대학이랑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만 뽑아요. 그다음에 간호자연도 뽑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좀 공대 얘기를 하고 공대생을 있으니까 뽑는다고 한다면 창의 ICT 공과대학하고 소프트웨어 이렇게만 이제 선발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라인은 소위 얘기하는 뭐 경희대 이런 데는 또 안 뽑고 선발을 하지 않고요. 그럼 중대 그 밑에 라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건국대학교 공대가 있을 거고 홍익대학교 공대가 있겠죠. 자, 지금 그래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A라는 학생이 네. 편하게 우연철이라고 할까요? A라는 학생이 이제 요 라인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근데 내가 어찌됐든 간에 중앙대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의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마도 시립대보다는 중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을 거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중대 공과대학 나군을 먼저 학생이 좀 잡겠죠. 적정하게 잡은 거죠. 이건 상향지원한 게 아니고, 그죠? 적정하게 이제 중대 나군에 나 공과대학을 한번 쓸 거야라고 이제 딱 한번 선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일단 가다구를 이제 우리 친구가 써야 되죠. 자, 가구는 그럼 어디 쓸까요? 근데 라인으로 다군 보자면. 같은 경우에는 시립대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중대 공과대학 정도를 쓰는 친구가 정말로 나는 3승을 할 거야. 세계 가나다군을 네. 다 합격을 할 거야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상향을 좀 한다면 한 단계라기보다는 그룹핑했을 때 한 그룹 위에 있는 대학을 쓰겠죠. 그럼 이 그룹보다 한 그룹 위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서강대, 라인을. 성균관대, 한양대 라인을 아마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상향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어떻죠? 인원이 많은 대학을 좀 상향 지원을 하는 게 좀 유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겠죠. 아무래도 상향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인원이 크게 늘어난 그죠. 성균관대. 성균관대나 서강대가 네. 좀 근데 늘어났죠? 특히나 근데 성균관대 공학 계열의 인원이 지금 크게 공학으로 늘어났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성균관대 공학 계열로 지원을 하겠지요. 그럼 그러니까 나군의 중앙대 공과대학을 쓴 친구들은 많은 학생들이 가군에서는 좀 상향 지원을 해서 성균관대 공학 계열의 지원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럼 나군의 중대가 합격이 가능한 성적인데 다군을 이렇게 안정 지원이나 하향 지원을 할까요? 그러니까 건대나 홍대를 쓸까요? 안 쓸 것 같아요. 지원 심리상으로는 안 쓸 가능성이 높지요. 네. 그럼 어때요? 쓸 수 있는 대학은 또 중앙대밖에 중대밖에 없죠. 없죠. 네. 그럼 창의 ICT 공과대학이나 소프트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권 대학 중에서도 중앙대가 좀 그렇죠. 가장 선호가 높은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선택의 폭이 없는 대학을 적정으로 쓰고 나군에서도 좀 더 질러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다군의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을 예를 들어 또 하나 볼게요. 썼다고 치면은요. 근데 다군은 사실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 도깨비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확실히 붙을 수 있다. 오히려 나군의 공과대학보다 다군에 있는 창의 ICT가 성적이 높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군의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을 뭐 썼다라고 친다라고 한다면 가군은 아마 성균관대 공학 계열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나군에는 어떤 의미로는 선택지가 또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대 공과대학보다 더 윗대학을 그러니까 상위 있는 그룹을 써야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서강대는 가군에서만 선발하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 선발을 하는데 자연과학 계열만 선발을 하니까 공과 계열이니까 또 성균관대도 쓰지 못하고요. 그러면은 어디 쓸까요? 한양대.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군에서는 또 한양대 공과대학 공대를 상향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약간 다군 같은 게 안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군까지 상향을 하긴 좀 어렵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개념으로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좀 전까지는 제가 이제 중대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성적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나는 중대를 좀 상향 지원하고 싶어요. 중대를 아주 약간 성적이 모자라서 중대를 좀 상향을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볼게요.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가군에서 성대공학계는 못 쓰겠죠. 네. 그럼 쓸 수 있는 대학은 어떤 의미로는 서울시립대밖에 서울시립대 공대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서울시립대 공대 쓰고 나군의 중앙대 공과대학을 상향 지원을 한 거죠. 이 경우가 되면은 다군의 또 중대 창의 ICT 공과대학이나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서울시립대가 얼마나 적정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거예요. 내가 서울시립대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다군에서 창의 ICT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다군에서는 건대공대나 홍대공대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 학생은 그러면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쓸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된 건가요?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변화를 줄 수는 있어요. 저는요 성균관대 공학계열 대신에 그냥 서강대 쓸 거예요. 서강대 화학공을 쓰거나 뭐 기계공을 쓸래요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 그죠? 저희 진학사에 모의 지원을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런가 이게 전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사실은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향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년도에도 실제로 이런 경향성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봤지요. 자, 또 우리 그래픽 나갈 거예요. 어땠나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군이 중앙대 공과대학을 쓸 수 지원한 있는 학생. 친구들, 네. 성적이 충분히 쓸 이걸 수 있는 디포트로 친구들. 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군과 나군의 1순위와 가군과 다군. 가군과 나군의 이제 순위 1순위 순위별로 선택한 대학들이 나열이 아마 되고 지금 있는데요. 그래픽을 보이시겠지만 역시나 가군에서는 성대공학계열 그죠. 가장 그대로 많이 썼고 읽었고 다군은 창의 ICT 공과대학을 많이 썼네요. 그죠? 그다음에 조금 2순위는 안정으로 쓴다면은 이순위를 서울시립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를 많이 쓰고 중대 소프트웨어를 많이 썼네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중앙대도 약간 아슬아슬한 경우라고 그렇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보다도 안정으로 쓴다면 서울시립대 기계정보공학부를 쓰고 건대로 썼네요. 그죠? 건국대 스마트 ICT 융합공을 썼네요. 그다음에 4순위는 이 친구는 중대를 완전 좀 상향 지원을 봐요. 했나 봐요. 그죠? 중대를 상향 지원을 좀 이 친구는 아니죠.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친구가 4순인데 중대를 쓰고 다군을 둘 다 건대를 지원을 했네요. 건국대 기계공학부, 건국대 미래에너지공을 썼네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걸 먼저 보고 껴 맞춘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여요. 실제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이런 패턴이 경향이라고 하죠. 그랬죠. 이런 경향이 실제로 모의 지원에서도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진학사 모의 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체로 이 배터리 수만 좀 보고 마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정말 많은 정보가 있고 그 안에서 이 모의 지원의 경향까지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말고. 배터리. 배터리. 그래서 뭐 모의 지원 패턴도 좀 잘 보시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명할 때 꼭 이건 지금 좀 공과대학 중경외시 라인에도 공과대학만 다뤄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대학들도 다룰 예정이니까요. 진학 랩이나 저희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